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어, 어떤 회로 오디오 앰프나 혹은 OP 앰프나 LDO나 혹은 노패스 필터나 이런 회로들에 있어서 토탈 출력 노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우리가 주로 단위 헤르츠당 커런트 노이즈 파워 혹은 단위 헤르츠당 볼티지 노이즈 파워를 다루는데, 이제 밴드위스가 다 전체 통합해서 그 밴드위스에 들어있는 토탈 노이즈를 우리는 인테그레이티드 노이즈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아, 매우 중요한 KT of C 노이즈와 노이즈 밴드위스 컨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저항은요, 그러니까 피지컬 저항이죠. 실제 저항들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노이즈를 발생합니다. 그 노이즈는 서멀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그 서멀 노이즈는 전 프리퀀시 내에서 단위 헤르츠당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이즈를 우리는 백색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이 저항이 R값이 있습니다. 이 R값의 주위에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에 움직이는 캐리어들이 이제 그 일정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예를 들면 여기가 플러스면 움직이지만 그 플러스 움직이는 데서 여기서 서멀 운동이 일어나서 서멀 노이즈를 발생합니다. 그 서멀 노이즈는 우리가 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저항과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볼티지 노이즈 혹은 저항과 패럴로 연결되어 있는 커런 노이즈 파워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여러분이 회로망에서 배운 이제 태분한 등가이로고, 이건 로튼 등가이로죠. 회로에서 해석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시리즈와 전압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저항과 시리즈로 구성된 전압소수로 모델링할 수 있고 커런 소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저항은 토탈 노이즈 파워가 4kTR 타임스 델타 F인데, 델타 F는 노이즈를 메저먼트하는 밴드위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스템의 노이즈 밴드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위는 4kTR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볼트 스퀘어 퍼 헤르츠가 됩니다. 그 볼트 퍼 헤르츠 스퀘어 퍼 헤르츠에다가 헤르츠를 곱하면 이제 볼트 스퀘어가 되겠죠. 자, 얘를 파워니까 이 전류는 R로 나눠야 되는데 파워니까 R 스퀘어로 나눠야 되죠. 얘를 R 스퀘어로 나누면 이제 R분의 4KT 타임스 델타 F고, 이 R분의 1이 컨덕턴스잖아요. 그래서 4KT G 컨덕턴스 타임스 델타 F고, 단위는 암페어 스퀘어입니다. 자, 볼트 스퀘어나 암페어 스퀘어는 RMS 스퀘어인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어, 파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파워를 한번 볼까요? 파워는 VRMS 곱하기 IRMS 값이죠. 그러면은 R분의 VRMS 값의 스퀘어고, 혹은 I 스퀘어의 R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R을 1옴으로 노멀라이즈 시키면 V 스퀘어도 파워가 되고, 이건 볼티지 파워가 되겠죠? I 스퀘어도 파워가 됩니다. 물론 얘 단위들은 R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 단위를 볼테지 퍼 스퀘어 헤르츠고, 얘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 헤르츠당 파워, 볼테지 파워죠. 얘는 암페어 스퀘어 퍼 헤르츠에서 단위 헤르츠당 커런 파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K는 볼트만 상수고 단위는 줄 퍼 켈빈이에요. 켈빈은 절대 온도고요. 그러니까 요 KT는 에너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에너지 단위인데, 에너지 단위에다가 전하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볼티지가 됩니다. 이게 서멀 볼티지죠? 볼티지 단위가 됩니다. 서멀 볼티지를 KT of Q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의 주파수를 이게 포지티브 프리퀀시, 네거티브 프리퀀시인데 포지티브 프리퀀시로 표현하는 4KTR은 이건 one sided noise로 표현하는 거고요. 요 마이너스 프리퀀시와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나누는 거는 이게 two side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노이즈 표현을 두 개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노이즈가 어떤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여기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H of F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프리퀀시도 이거 X고 Y가 되고요. H of F는 X, Y가 되죠. X와 Y는 전류 혹은 전압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 노이즈는 입력의 노이즈가 VN1이라고 그러면 입력 노이즈는 출력 노이즈로 전달될 때 어떻게 되면 출력 노이즈의 파워는 입력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노이즈가 쉐이핑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그렇다면 그 전달함수의 크기의 매그니튜드로 노이즈 파워가 쉐이핑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RC 필터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필터죠? 그러면 R이 노이즈를 발생시키니까 노이즈를 이 발생시키는 걸 R과 시리즈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에 들어오는 것처럼 4KT R 델타 F라는 볼테지 노이즈 스퀘어를 만들어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전달함수에 의해서 노이즈가 쉐이핑 돼서 전달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달함수 H of F가 이렇게 표현되죠? 예. 높에 줄타니까는요. 그러면 이 스퀘어로 이제 쉐이핑된 출력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입력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제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곱해지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입력의 저항이 만드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4KTR 볼티지 스퀘어 퍼 헤르츠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달함수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요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의 토탈 에너지는 요거를 적분을 해야 돼. 출력의 토탈 노이즈 이거를 뭐냐면 인티그레이티드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즉 시스템의 밴디스 전체 내에 있는 노이즈를 합한 거예요. 그러면 적분하면 면적을 구할 수 있죠. 실제로는 노페 필터니까 노페 필터에 이렇게 되니까 이 밑에 있는 전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노이즈를 다 합산한 겁니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되는데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상수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x를 2파이 f r c로 놓으면 그죠? 그러면 dx는 2파이 rc의 df가 되죠. 그러면 df를 저기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df는 1 over 2파이 rc분의 dx가 되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요게 2파이 rc의 dx죠. 그죠? 그럼 여기는 x가 됩니다. x 스퀘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 1 오브 1 플러스 x 스퀘어를 적분한 거 0에서 적분한 건 2파이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전체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죠. 4파이 4KTR 그 다음에 여기는 1 오브 2파이 RC에 그 다음에 2파이죠. 자, 얘를 다 하면 파이는 캔슬 아웃 되고요. R도 캔슬 아웃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여기 2 캔슬 아웃 돼서 뭐만 남아요? KT of C만 남습니다. 여기 KT of C가 요 시스템의 R과 C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의 토탈 인티그레이티드
파워고요. 볼티지 파워죠. 그래서 단위는 볼트 스퀘어가 됩니다. 자, 얘는 보면 이제 저항과 무관하지요. 저항과 무관하고 유일하게 관계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절대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캐패시터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싸나 어떤 스위치 캐패시터로 구성되는 회로들을 만들 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싸이 DC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캐패시터는 단위 캐패시터는 어디다 갖다 놓을 건가? 노이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SNL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캐패시턴스를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노이즈 관련해서 결정을 하면 돼요. 시그널은 우리가 알고 있고 시그널 파워 나누기 노이즈 파워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되죠. 정의는 시그널 파워 그다음에 디바이드 바이 노이즈 파워죠. 노이즈 파워는 여기는 이제 이런 구성되는 건 KTFC잖아요. 예. 자, 얘는 이제 결과를 보면 저항에 상관이 없어요. 단 캐패시티에 관련된 캐패시티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컨셉을 하나 배워가도록 하죠. 노이즈 파워라는 컨셉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이즈를 전체 시스템의 밴디스를 적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블랙이 노패스 필터잖아요. 이게 노패스 필터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면적을 구한 거를 이 면적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요 벽돌 자르듯이 요렇게 딱 잘라서 이걸 브리구얼이라고 그러죠. 요 면적과 같은 그때 그 주파수를 이 시스템의 노이즈 밴드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그러면 노이즈 밴드위스는 어떻게 그러면 노이즈 밴드위스는 어떻게 하면 토탈 노이즈는 4KTR의 4KTR의 타임스 노이즈 밴드위스거든요. 예, 노이즈 밴드위스입니다. 이 노이즈 밴드위스는 요렇게 아까 계산 적분하면 어떻게 하면 4KTR의 일반 시그널 밴드위스 3D 밴드위스입니다. 타임스 요 같은 거는 2분의 2분의 파이예요. 그죠? 아까 요거 면적 구한 거 요 면적을 요렇게 적분한 거 값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시스템의 3D 밴드이스예요. 3D 밴드를 구해서 그 2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노이즈 밴드이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탈 노이즈는 예를 들면 토탈 노이즈 시스템 토탈 노이즈는 밴드위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밴드위스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럼 예를 들어 오디오 앰프를 설계한다. 그럼 오디오 신호가 0에서 대략 20kHz가 돼 있죠. 그러면 이 신호를 왜곡 없이 디스토션을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밴드위스만 설정하면 됩니다. 오디오 밴드위스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1메가 밴드위스 앰프를 가지고 설계했다. 그러면 시그널은 0에서 20kHz인데 노이즈는 실제 노이즈의 회로 노이즈다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 파워에다 곱하기 밴드위스잖아요. 그럼 1메가 밴드위스니까 노이즈 밴드위스는 이제 그게 원폴 시스템이라고 가정하면 그 시스템의 3D 밴드위스에다가 타임스 파이 오브 2 밴드위스니까 요만큼 노이즈가 나온다고요. 노이즈 많이 나오죠. 그죠? 신호는 20kHz까지 처리하는데 1맥으로 만들었으면 그러면 SNL이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이즈 까지 고려를 한 회로는 시그널을 왜곡 없이 통과하도록 이제 그 밴드위스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결정하면 노이즈가 더 많아지니까 출력 SNL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죠. 시뮬레이션은 노이즈는 스몰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 AC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제 피스파이스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제 피스파이스는 스키매틱을 이해를 하는 피스파이스가 있고, 이제 우리 프리로 하는 건 스키매틱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저항 어떻게 되면 요런 거예요. 저항은 1기가옴을 썼고, 그죠? 여기는 1피코를 썼네요. 그리고 이게 출력이고, 여기에다가 AC 신호를 이렇게 넣고 그 AC 신호로 이름을 VE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VI라고 표현했네요. 예. 그리고 여기를 입력을 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노이즈 해석할 때는 입력과 출력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회로를 표현하면 이 소스는 여기 인과 그라운드에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은 인과 아웃에 붙어 있는데 1기가고, 여기에 마디의 노드의 이름이에요. 캐패시터는 아웃에서 그라운드까지 붙어 있고, 이게 이렇게 하면 회로 구성이 된 요 회로 구성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이즈 해석을 하니까 노이즈 해석은 입력 아웃풋을 해서 노이즈 해석하는 거 이건 옵션이니까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노이즈 옵션 노이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웃풋은 요 출력마디에 있는 전압을 아웃풋이라고 표현하고, 입력은 이제 V인을 입력을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이즈 출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플러스를 할 건가 그림을 X축을 어떻게 플러스할 건가 그 A인데 리니어 스케일로 플러트 하겠다는 겁니다. 이 X축을 리니어 스케일로 플러트 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로그 스케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걸 지정해 주는 거, 포인트를 얼마 할 건가 16,000 포인트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16,000 포인트 찍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1Hz부터 16,000Hz까지요. 그리고 걔를 이제 그림을 보려니까 아웃풋 노이즈를 프린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리면 여기가 Y축이 이게 볼테이지 스퀘어 헤르츠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고급진 툴, 예를 들어서 케이던스의 버추스에 있는 스펙트라를 쓰면 거기에서 요 파넬에서 요쪽 공방에 있을 텐데 노이즈를 선택하고 그다음 인풋 아웃풋 지정해주고 그 스팟 노이즈 볼 건지 단위 어떤 걸 볼 건지 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얘는 이제 인터리슨 노이즈예요. 여기가 보면 4.07 이렇게 그죠? 10의 구승이에요. 그래서 어, 토탈 이게 KT 오브 C 노이즈예요. 그죠? KT 오브 C 노이즈가 4.07 나노 볼트 RMS 스퀘어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얘를 스퀘어로 뜻하면 요게 우리가 표현하면 이제 노이즈 파워 값이고 얘를 스퀘어로 뜻하면 RMS 값이 나옵니다. 그게 63.8 마이크로 볼트 RMS 값이 돼. 이게 RMS 볼트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스파이스든 LT스파이스든 NG스파이스든 이거 다 우리가 프리로 구글링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받아서 시뮬레이션 하면 됩니다. 이제 상용화 툴로 가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케이던스 툴이에요. 케이던스 툴로 뭐 노이즈를 해석을 하면 이런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가 가장 이제 스위치 캐패시터 혹은 데이터 컨버터에서 가장 심플한 펑션이 뭐냐면 샘플 앤 홀드예요. 샘플 앤 홀드. 예를 들면 어떤 신호를 사인웨이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타임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 여기서 이 점만 읽고 이 점만 읽고 요 점만 읽고 이렇게 자르는 거를 샘플링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샘플링하면 이렇게 있고 다음에 샘플링하면 실제로 요거를 이렇게 했다가 여기는 뚝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실제의 사인웨이브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마다 디스크리트 시간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샘플링한 이 데이터를 어떤 디스크리트
유한한 디스크리트 데이터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걸 얘를 여기로 모델링하되 요 값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요게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양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스 타임을 우리 시너소이드 같은 컨티뉴스 타임을 어, 디지털로 프로세싱하기 위해서는 샘플링을 하고 퀀타이제이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데이터 컨버터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심플한 게 샘플 앤 홀드 회로예요. 자, 그러면 이 엠모스를 썼습니다. 여기는 C를 썼어요. 요 그 엠모스 게이트가 하이면 요 엠모스가 턴온 돼 있죠.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면 여기가 시너스 드레이브를 이렇게 옮겼을 때는 Vout은 그 따라가고 있습니다. 입력을 따라가죠. 그런 거를 트래킹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다가 스위치가 딱 꺼지면 어떻게 해요? 그 꺼지는 순간에 데이터를 여기 딱 읽습니다. 그죠? 여기서 스위치가 꺼졌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딱 읽어요. 그거를 샘플링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스위치가 오프되면 얘 캐패시터가 그 데이터를 킵하고 있죠. 이게 홀딩입니다. 홀딩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스위치가 온 돼 있다가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 여기 시그널을 여기를 샘플링하고 그때에 이 토탈 노이즈 얼마예요? 여기 노이즈잖아요. 저항이고 C니까 KT of C인데 그 KT of C 노이즈도 여기에 샘플링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KT of C 노이즈와 이 여기서 샘플링된 이 시그널 값의 파워 B가 그 순간의 SNL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SNR을 이제 어떤 10dB 보장하는 수준이다. 10dB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캐패시터 값이 이제 시그널을 알고 있으니까 캐패시터 값이 결정될 겁니다. 자, 그때 토탈 노이즈도 KT of C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토탈 인트그레이티드 노이즈예요. 정확히는 토탈 인트그레이티드 노이즈예요. 그래서 툴에서는 인트리트 노이즈를 치면 이제 볼트 스퀘어 혹은 단위를 볼티지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적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노이즈 밴드위스 컨셉만 보고 이제 그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KTFC 노이즈 했는데 KTFC 노이즈는 저항이 만들어내고 이 밴디스로 해서 전체 토탈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 저항하고 인디펜던트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한 거는 요 노이즈를 전체 시그널 밴디스 매그니트 스퀘어를 적분했단 말이에요. 면적과했다고. 그러게 KTFC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왜 그럴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 요게 저항의 4KTR 일정한 화이트 노이즈 즉 서멀 노이즈를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R과 C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R 타임스 C가 요 타임 컨스턴트죠. 그분의 1이 밴디스예요. 그죠? 그걸 헤르츠로 표현하려면 1/2 2파이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보면 예를 들어 저항이 작으면 캐패시티는 가만히 있고요. 저항이 작으면 이 4KTR 값은 적어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밴디스 들어나서 요거로 표현된 요 전체 면적과 저항이 좀 커지면 4KTR은 증가하죠. 그 대신에 밴디스 줄기 때문에 이 면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같아요? KTFC 노이즈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 저항이 더 커지면 밴디스는 줄고 저항이 만드는 4KTR 노이즈 파워는 증가하고 그 대신에 이 밴디스가 줄어서 여기서 구한 면적도 KTFC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왜 저항에 따라서 인디펜던트하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 면적, 실제 면적을 우리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벽돌을 자르듯이 브리골로 만들자는 거예요. 자, 요거 이 전체 면적과 같도록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 면적과 실제 면적과 같도록 만들어주는 이 프리퀀시를 노이즈 밴디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이즈 밴디스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노이즈는
왜 노이즈 밴드위스? 노이즈는 말이에요. 노이즈는 랜덤 시그널이거든요. 랜덤이기 때문에 확률 게임이에요. 랜덤은 확률이잖아요. probability예요. 이거 써야 되나요? 예.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expectation, average 값이 노이즈 average 값은 제로예요. 그다음에 노이즈의 분산값, 요 분산값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어떤 노이즈 값에서 빼기 2의 노이즈 에버리지 값에 요거 스퀘어 값 되죠. 스퀘어한 게 분산입니다. 그럼 노이즈 에버리지 제로니까 얘는 분산값 어떻게 되면 베리언스 분산값은 n 스퀘어가 돼요. 그죠? 이게 노이즈 파워입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는 확률로 다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밴드위스가 동일한 시스템인데 밴드위스를 넓은 걸 가지고 측정을 하면 노이즈 양이 많이 나오고 밴드위스가 좁은 걸 가지고 측정하면 노이즈 양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Hz로 노멀라이즈 시켜야죠. 그래서 측정은 이렇게 하고 1Hz로 노멀라이즈 시켜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V쇼의 위상 잡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쇼의 위상 잡음 단위가 상대비니까 dBc예요. relative dB고 그다음에 노이즈 파워를 표현하는 단위 헤르츠니까 dBc 퍼 헤르츠가 V쇼의 페이즈 노이즈 위상 잡음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노이즈, KTF 노이즈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노이즈 밴디스 컨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스위치 캐패시터를 공부할 때라든가 우리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데이터 컨버터를 할 때에 C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